자, 상승 앞둔 수도권 아파트가 부산은 아직이라는 국제신문 기사 있어서 가져왔는데 오늘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수도권을 선두로 전국 아파트 가격이 점차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부산은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헐, 부산이 왜 이럴까요?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여기에 지금 전국의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부산은 울산과 더불어서 대구와 더불어서 지금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울은 0.01 마이너스면 거의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경기도 마이너스 0.02 이것도 거의 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세종은 지금 0.22로 플러스로 반전했죠, 그죠? 이거 나머지도 뭐 전부 다 이 정도 수준인데 부산하고 지금 울산, 뭐 대구 이런 데는 아직까지 안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기사인가 하면 5월 18일 기사네, 그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3주차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5%가 하락했다. 근데 서울은 뭐 거의 이제 보합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세종은 그 지난주에 0.39에서 0.22로 다소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데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송파, 서초, 강남 등 강남에 위치한 11개구는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수도권과 세종에 비해 아직 상승 전환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분석된다. 데이터상으로. 현업에서 제가 느끼는 건 달라요. 데이터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부산은 이번 주 조사에서 마이너스 0.12%를 기록해 전주보다 하락폭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하락장이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울산의 회복세가 느린 이유를 전문가들은 시기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영래 대표님은 수도권과 세종은 지난해 초부터 큰 폭으로 하락을 시작했는데 부산, 울산은 6월달부터 떨어져서 하락 시기가 조금 늦었다. 이 탓에 다른 지역보다 하락세가 지속하는 상태다. 그러니까 수도권 세종은 작년 초부터 조장창 떨어져가지고 이제 매를 먼저 맞은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반등으로 돌아섰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6월달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지. 아직 1년도 안 됐어, 빠진 지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빠진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재 수도권 하락세가 멈추는 걸 봐서 부산도 3, 4개월 뒤에는 하락세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영래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산도 3, 4개월 뒤에는 하락세 끝날 것 같다. 올 여름 지나고 가을장 되면은 부산 아파트도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시그널이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뭐 이영래 대표님이 말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올 가을장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무조건 100% 믿지 마시고 이런 말들도 나의 기준, 나의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기사에 대해서 제 코멘트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지표상입니다. 지표상 그렇다는 이야기고 실거주가 선호하는 대단지 신축 준신축에서는 이미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미 반등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대연동에 있는 롯데캐슬 레전드, 금정구에 있는 장전 레미안, 동래에 있는 사직 롯데, 우동에 있는 해운대자이 다 반등 나왔죠. 바닥 다 찍었어요. 바닥 대비해서 이미 10% 이상씩 다 상승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호가가 아니고 10% 바닥 대비 10% 상승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호가는 그보다도 약간 더 높습니다. 그러면 바닥 대비해서 현재 호가는 10% 이상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바닥이 언제였는가? 작년 12월달, 올해 1월달이었습니다. 가장 암울할 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뭡니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때가
동트기 직전이 아니었는가. 돌아보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이거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작년도 10월달부터 말씀드렸어요. 아마 연말 연초쯤에 가장 암울한 시기가 될 것이고 가장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시기를 놓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잡으신 분은 진정한 용자이고 위너세요. 자, 그러면 자, 일단 그러면 1차 반등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죠? 1차 반등은 되었어요.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오를 것인가? 이영래 대표 이야기대로 올 가을장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또 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지인에서 일단 하반기 입주 물량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요 입주 지인에서 부산으로 한정해서 한번 보입시다. 자, 보시면 먼저 23년도 1월달부터 23년도 12월달까지 입주 물량을 좀 보겠습니다. 23년도 1월달부터 23년도 12월달 올해 전체 입주 물량은 지금 지인에서 파악하기로는 24,000세대입니다. 24,000세대. 그런데 그 중에서 상반기 23년도 6월달까지 입주 물량은 약 9,000세대입니다. 그러면은 15,000세대가 하반기에 몰려있다는 이야기예요. 올해 입주 물량 24,000세대 중에서 9,000세대는 6월달까지, 15,000세대는 7월달부터 12월달 사이에 몰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하반기에 생각만큼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23년도 6월달부터 12월 사이에 입주 주요 단지가 어디가 있는지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큰 것만 말씀드립니다. 사상 중흥 S클래스 1500세대 7월달 입주입니다. 양정 프레일스 스위첸, 양정 스위첸 1300세대 8월달 입주입니다. 이거만 크죠, 그죠? 거의 3000세대급이에요. 두 개만 합쳐도. 그 다음에 롯데캐슬 엘로체, 얘도 9월달 입주입니다. 800세대. 그 다음에 서면 비스타 동원, 얘도 800세대 9월달 입주입니다. 그리고 큰 게 클라센트, 대형프로즈 클라센트 1000세대 9월달 입주입니다. 9월달에 많이 몰려있죠. 보시면. 그리고 레이카운티, 언제입니까? 11월달 4,400세대. 어마어마하죠. 동시에 들어오는 게 백양선 롯데캐슬 12월달에 들어옵니다. 2,200세대. 이게 지금 다 몰려있는 게 하반기예요. 어디가 주로 많은 것 같아요? 백양선 롯데캐슬은 진구니까 진구 쪽이 좀 많아 보이죠, 그죠? 하반기에도 진구. 그리고 레이카운티는 연제구니까는 얘는 연제구라고 하지만은 거의 사직동 거의 맞붙어 있죠, 그죠? 그러면 옆에 있는 동래구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얘는 진구, 동래구. 그리고 위에는 남구의 클라센트. 진구가 좀 많아 보이죠? 엘루체도 진구고 비스타도 진구고. 얘는 사상이고. 양정 스위첸도 진구잖아, 그죠? 진구가 좀 많아 보이고, 하반기에도 진구가 좀 많아 보이고, 연제구 4,400세대짜리가 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가는 입주 물량에 무조건 반영합니다. 진구의 전세 가격은 올해 하반기에도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아요. 터지는 물량들이. 양정 스위첸부터 해가지고 백양산 롯데캐슬, 엘로체, 동원 비스타 동원 엄청나잖아요, 물량들이 지금. 진구는 하반기에도 전세가 반등 못합니다. 안 돼요. 물리적으로 너무 많은데. 그 말은 매매가가 반등할 조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자, 진공사 칩시다. 연제구. 연제구도 4400세대니까 그 인근은 아마 초토화 될 겁니다. 동래구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바로 뭐 반경 1, 2km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전세가 맥을 못 줄 겁니다. 그 인근도. 그러면 거기도 레이 카운티 입주장 끝날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부산 전체 지도에서 진구가 중심에 있는데 진구, 그리고 그 위쪽으로 연제구, 동래구 요까지가 지금 물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떠는가? 그러면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금 해운대 물량 있습니까? 하반기 해운대 물량 없죠? 지금 없어요. 뭐 500세대 이하로도 해운대 쪽 물량은 안 보여. 뭐 광안 포디움 162세대 이런 거 수용구 물량 이런 거는 거의 영향을 못 주겠죠. 없어요. 예. 기장은 뭐 상관없고. 예. 자, 그러면 해운대 쪽 이제 기대가 되겠죠. 해운대 쪽은 이 전세 물량, 전세가가 반등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제는. 왜? 없으니까. 게다가 거래마저 살아난다면 전세로 들어갈 물량이 없죠. 매매로 팔려 나가버릴 거니까. 관전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게 이 올해 하반기를 보면은 내년도를 예측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올해 하반기를 보시면요. 극명하게 대립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부산 진구와 해운대구를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비교를 해드릴게요. 하반기에도. 진구에 물량 터져나가는 이 지역과 물량 공급이 하나도 없는 해운대구와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다 바닥은 치고 한 단계 레벨업은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가격들이 포지션을 잡아 나갈 것인가. 이게 저는 하반기의 관전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답을 찾아낸다면은 내년도 전망은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년도, 내후년도는 물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만 지나고 나면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24년도, 25년도 2년간 입주 물량 부족 구간입니다. 2년간 전체 합쳐서 입주 물량이 24,000세대. 이거는 확정이에요. 확정입니다. 대연 3구역 입주가 27년일 겁니다. 아마 27년. 지금 23년도 7월달에 분양한다면은 24, 25, 26. 26년 말이나 하반기쯤 되면 입주하겠네. 26년 하반기 아니면 27년 상반 초반 이 정도 되면 입주할 거예요. 워낙 대단지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작은 데보다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적어도 25년, 24년은 부족 구간이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